안녕하세요. 조태자템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부산부동산 6월 상승이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6월부터 이제 세금이나 정책의 방향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6월부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전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6월부터 좀 상승하는 분위기가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는데 5월 5주차에 한국 부동산원 자료와 KB 부동산 주간 동향을 통해서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자 TV 컨텐츠는 이렇게 7가지로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 오늘의 영상은 부동산 시황과 이제 실전 강의 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계속 강조를 했는데 2021년은 아마 5월 말과 6월 초가 부동산 시장에서 엄청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지만 6월부터 이제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고, 그리고 종부세 부과되는 기준일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이제 변경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6월 1일부터는 양도세 중과, 그리고 법인의 종부세 증세 이런 영향 때문에 법인과 다주택자 매물이 5월 달까지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셨고, 그리고 그 매물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거라는 예상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일단 5월 달까지의 4월과 5월 달까지 흐름이 중요했고, 실제로 4월과 5월에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고, 또 거래도 조금씩 되면서 그 시장이 무난하게 지나왔고, 오히려 5월 중순 말부터는 매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는 5월 말부터 만약에 이런 식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6월부터 상승은 조금 더 상승폭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했었고요. 구체적인 이제 6월 1일부터 바뀌는 세제안을 보면 2주택자, 3주택자의 이제 종부세율이 인상이 되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뭐 입주권 같은 경우,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1년 미만과 2년 미만의 그 양도세율이 40%에서 60%, 70%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단기로 이제 투자를 했다가 매물을 내놓는 이런 분들이 없어지고, 한번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일반 세율이 되는 최소 2년 이상을 소지하게 되는 게 되고, 또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다주택자는 8%, 12%가 되니까 많이 사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쉽게 단기에 팔기도 어려운 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과세율이 인상이 됐는데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0%가 추가로,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20%가 추가되고, 그리고 3주택 이상 같은 경우는 30%가 인상이 되는데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많게는 나중에 82%의 양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제도도 이제 보완해서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를 완전 이제 폐지를 하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6개월 내에 이제 매도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과 같이 다주택자 만약에 10억을 양도 차익이 생기면 8.2억이 세금으로 나간다 이런 내용과 함께, 차라리 10억 차익일 때 8.2억 세금을 낸다면 차라리 증여를 하겠다 해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증여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 오히려 시장의 매물은 줄어드는 장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도 투자로 생각할 때도 제가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세율은 딱 5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2억을 만약 양도 차익이 생겨서 2억 수익이 나는, 만약에 차익이 생긴다면 제가 세금으로 낼 수 있는 최대 그 금액은 제가 생각한 마지노선은 50%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세금보다 더 많은 제 수익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저는 뭐 최대한 장기 투자를 하면서 일반 과세까지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조정 지역이 해제될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이런 전략을 쓸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기가 되기 전에 일반 과세로 매도한 케이스가 많았고요. 그리고 뭐 사직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고 나서 조정 지역에 걸리긴 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가능하면 올해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이제 세금이 이제 중과되고 종부세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중요했고, 그리고 5월 달까지의 흐름이 중요한 거는 2021년에 하반기의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많은 지표가 되기 때문이고, 5월 달까지의 거래량과 매물수, 호가의 방향이 6월 이후에 하반기 시장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5월 달까지 그리고 6월 초에 이제 시장을 유심히 봐야 된다 강조했던 이유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당장 이제 정부 이전 기사를 통해서 보면 다주택자의 이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느냐 아니면 이제 종부세를 완화를 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당 내에서 당정청에서 많은 갈등이 있기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이제 중과 완화하거나 일시적 유예는 없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냈죠. 그리고 앞으로 상기 신도시의 이제 사전 청약 물량을 통해서 수요를 분산시키겠다, 이런 전략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기 신도시의 이제 추가 사전 청약 물량을 이제 추가로 많이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기사를 많이 내고 있는데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 같은 경우에는 신혼희망타운과 청년주택으로 공공 소형 물량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 같은 물량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원하는 이제 타입이나 아니면 물량 아니면 그런 평형수가 아니고, 또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뭐 내부 구조라든지 뭐 모델하우스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요를 다 분산을 시킬 수 있는 그 물량이 될지, 그것도 저는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요를 분산하는 데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다주택자 이제 양도세 중과 완화가 없으니 세금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나오기는 힘들고, 앞으로 매물 잠김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상승 확률은 전국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하는 방향이죠. 5월 5주차에 주간 동향의 특이사항을 보면 여전히 수도권 저평가 지역으로 갭매우기는 이제 지속되고요. 인천이나 시흥, 의향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부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상승 지표가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학군지 위주 실거주 선호지와 저평가 지역 서부산 지역의 갭매우기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6대 광역시 위주의 상승세가 더 커지고 있고, 비규제 지역인 이제 지역으로 또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데, 제주나 아니면 전남 나주 등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5월 5주차를 요약을 하자 보면 일단은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 인천, 수도권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전주보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평균 대비 높은 0.31이라는 높은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대구, 광주도 이제 6대 광역시도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특이점은 이제 충남과 이제 충북 같은 경우에도 전주 대비해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 전남 중에서도 전남 나주의 상승폭이 전주 대비 아주 큰 방향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 지표상으로 보면 나주 혁신도시가 어떤지를 또 봐야 되는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KB 주간 동향 5주 5주차를 요약해서 보면요, 특징적인 상황으로는 이제 전국의 상승 지역 탑 10에 부산 3개 구가 랭크됐고요.
동래구, 기장구, 해운대구가 10개 중에 3개가 랭크됐습니다. 그리고 금주 하락률은 전국에 봐도 대구, 중구구 0% 하나밖에 없고 거의 하락하는 지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천, 시흥, 의왕 재평가 지역으로 개묘역이 되면서 부산 탑10에 전국 탑10에 부산 3개구가 오르면서 부산의 방향성이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KB 주간 시계열을 통해서도 지금 6대 광역시 대비해서 부산은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전주보다는 상승폭이 그래 크지는 않지만 주간으로 0.4% 상승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높은 상승률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0.85%, 그리고 기장군도 0.82%, 해운대구 0.78%, 금정구 0.55%, 그리고 또 금정구 0.5%, 뭐 남구도 0.3%. 그러니까 이런 구들이 지금 학군이 우수한 동네고, 그리고 실수요 이제 선호지가 이제 학군이 우수한 곳들이 이제 있으니까 이쪽으로 상승을 리딩하는 추세고, 그리고 일간 정간 신도시 같이 이제 신도시도 상승하는 추세고, 그리고 한국감정원 같은 경우에는 서부산 쪽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게 이쪽에서 상승하는 그 내용을 보면 사상구나 아니면 북구나 사후구 이쪽에 이제 1억 미만의 저평가 지역 아파트로 이제 갭매우기가 진행되고 1억 미만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로 투자자들 유입이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자 위주로는 학군 우선주로 투자가 이어지고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1억 미만의 저평가 지역으로 갭매우기가 진행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5주차의 투자의 방향성을 보면 부산 부동산은 이제 상승의 방향성이 거의 굳어졌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방향성이 저는 이제 하반기로 이제 계속될 것이고 시장의 매물도 줄어드는 현상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재상승이 진행되고 있고 또 전남 나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에 준비 중인 컨텐츠로는 이제 부산 경남 부동산의 하반기에 중요한 이슈들을 제가 정리를 했고 그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에 이제 전망을 한번 해보는 영상을 찍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약 가점별, 특공별 유망단지를 추천해 드릴 거고 그리고 앞으로 괜찮은 청약 아파트가 나올 때마다 그에 대한 영상을 이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고 수성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